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귀가를 좀 늦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1시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명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단계로 나뉘고 식사하고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죠. 오늘은 제3장 명상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명상은 그저 긴장을 풀고 안정된 자세로 조용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숨을 고르게 한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 진행의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편하고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둘째는 숨을 고르게 쉬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셋째는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명상 자체가 일어나게 하는지다. 이 세 단계는 의식을 가장 외적인 육체 단계로부터 가장 섬세한 내면으로 이끌어간다. 명상을 위해 앉는 자세. 좋은 명상 자세는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거나 흔들고 들썩거리거나 꼼지락거리면 명상에 방해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란 반드시 어려운 자세, 즉 연꽃 자세라고 부르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생각은 맞는 것이 아니다. 파드마아사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명상 자세를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와 목과 몸통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자유롭게 가로막으로 호흡하는 것이다. 머리, 목, 몸통의 자세. 모든 명상 자세에서는 머리와 목은 반드시 중앙에 놓여서 목이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머리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머리는 목이 지탱하고 양 어깨와 직각이 되게 유지하되 목과 어깨에 당기는 느낌이나 긴장감이 없어야 한다. 눈은 가만히 감고 얼굴은 앞을 향하게 한다. 이때 눈을 꽉 감거나 눈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마의 한 지점을 응시하듯이 눈을 치켜 뜨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 주위 근육을 긴장시킬 뿐 아니라 두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요가 수행법에 특별히 응시하는 자세가 있지만 명상 중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얼굴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푼다. 입을 다물고 턱에 힘을 뺀 채 호흡은 코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명상 자세에서 어깨와 팔의 긴장을 풀고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도록 한다. 팔은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축 늘어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손가락 잠금이라 불리는 자세처럼 엄지와 검지를 자연스레 붙인다. 이 무드라 동작은 상징적으로 내재된 에너지를 다시 순환시키는 작은 회로 같은 원을 만드는 것이다. 앉은 자세. 척추를 똑바르게 하고 다리를 꼬거나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세는 많다. 사실 명상에서 팔과 다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똑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정자세라고 부르는 마이뜨리 아사나를 취하는 것이다. 우정자세는 의자나 벤치에 앉아서 발은 바닥에 붙이고 양손을 무릎에 가볍게 올려놓는 자세이다. 이 자세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유연성이 없거나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할 수 있으므로 신체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명상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세이다. 편한 자세, 이지 포즈, 수카사나. 몸이 어느 정도 유연하다면 우정 자세 대신 편한 자세라고 불리는 수카사나를 시작해 보고 싶을 수도 있다. 편한 자세는 다리를 겹쳐 책상 다리로 앉는 것이다. 발은 바닥에 대는데 이때 왼쪽 발은 오른쪽 무릎 아래에 두고 오른쪽 발은 왼쪽 무릎 아래에 둔다. 발과 발목이 너무 많이 눌리지 않도록 두꺼운 담요를 깔고 앉도록 한다. 다리가 잘 구부려지지 않거나 허벅지 근육이 당긴다면 무릎이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므로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간단히 하는 것도 유연성을 더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으므로 이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어떤 자세를 선택하든 그 자세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자주 새로운 자세를 시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한 가지 앉은 자세로 규칙적인 수행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세는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될 것이다. 행운 자세, 행운 자세로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다리가 충분히 유연하다면 더 긴 시간 동안 명상하는데 이 자세가 편한 자세보다 더 편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세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이 다른 자세들보다 더 넓기 때문에 체중이 더 고르게 바닥에 실리므로 좀 더 안정적으로 해주어서 몸이 흔들리거나 꼼지락거리지 않게 한다. 그림에서 보듯, 그림은 못 보시겠지만 행운 자세에서는 무릎을 발 위에 두지 않고 바닥에 직접 닿게 한다. 어떤 학생은 이 자세를 할 때 발목뼈에 압박을 덜 받기도 한다. 행운 자세를 하려면 먼저 명상을 위해 준비한 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다음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옆에 나란히 댄다. 왼발의 발바닥은 반드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평평하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오른발을 왼쪽 장단지 위에 올려놓는다. 오른발의 등을 왼쪽 허벅지와 왼쪽 장단지 뒷부분 사이에 자연스레 두고 발가락은 그 사이에 끼워 넣는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왼발의 발가락들을 오른쪽 허벅지와 장단지 사이에 엄지발가락이 보일 만큼 당겨 올린다. 이렇게 하면 명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칭적이고도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설명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시대로 잘 따라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설명이 좀 복잡하네요. 천천히 몇 번 영상을 돌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설명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어떤 초보 학생에게는 행운 자세가 처음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다리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신체 어느 부분이 저리지 않고 계속 동요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책상 다리를 하는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도 된다. 혹은 앞에서 말한 우정 자세로 시작해도 된다. 머리와 목 그리고 상체를 똑바로 해서 척추를 곧게 하는 것이 다리로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몇 번을 반복하고 강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어떤 학생은 적절한 준비도 없이 높은 단계의 자세를 흉내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어깨가 활처럼 휘고 척추가 구부정해져서 정확하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몸을 불편하게 하고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명상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깊은 명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몸 안에 섬세한 에너지 채널을 방해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걷거나 앉아있는 습관이 나쁘게 길들여져 있어서
자세가 볼품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척추를 둘러싼 근육들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휘고 몸이 삐뚤어져 있게 된다. 앉은 자세로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몇 분이 지나면 앞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등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혹은 걸어 다닐 때 자세에 신경을 쓴다면 더 빨리 해결이 될 것이다. 몸이 구부정해지는 것을 느낄 때에는 반드시 자세를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하면 등 근육이 제 기능을 올바로 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정한 하타요가 자세들, 코브라, 보트 자세, 활 자세, 아기 자세 등 이 자세들은 등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를 튼튼히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세가 좋지 못한 어떤 학생은 몸을 벽에 기대고 명상을 해도 되는지 묻기도 한다. 초보 단계에서는 자세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외부 도움에 계속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처음부터 주의하여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친구에게 여러분은 자세가 올바른지 봐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거울로 옆을 보면서 스스로 확인하라. 척추가 똑바르게 되어 있다면 손을 어깨 너머로 올려 등을 만졌을 때 척추에 튀어나온 마디가 만져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명상 자세, 명상에 적합한 다른 자세가 더 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다른 명상 자세라고 하고 바즈라아사나, 그리고 시타아사나, 파드마아사나 이렇게 세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즈라아사나는 건너뛸게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세인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는 명상 의자를 사용해서 무릎 꿇고 있는 자세 바즈라아사나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요거는 건너뛰고, 그리고 시타아사나는 일반적인 자세를 권장하지 않고 상급 단계의 수련자들한테만 자세를 전수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어려운 자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건너뛰겠습니다. 이 자세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타아사나는 특별히 사마디를 얻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명상을 하는 자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건너뛰겠습니다. 성취 자세 설명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항문 괄약근을 오므린 후에 왼쪽 발 뒤꿈치를 회음부, 즉 항문과 생식기의 중간 부분에 대고 오른쪽 발 뒤꿈치를 생식기 위쪽 두덩뼈에 대어 양 발목이 서로 나란하게 되도록 발과 다리를 잘 정돈한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보이도록 해서 왼쪽 허벅지와 장단지 사이에 두고 왼쪽 발가락을 오른쪽 허벅지와 장단지 사이에 두고 엄지발가락만 보이도록 살며시 당긴다. 두 손은 무릎에 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것도 나와요. 개인 지도하에 배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자세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자세는 승려가 되고자 하는 남자에게만 가르쳤대요. 여성 명상가나 수녀도 이 자세로 수행을 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연꽃 자세,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연꽃 자세, 파드마아사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완벽하게 취하고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 자세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반다라 불리는 중요한 수행법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연꽃 자세는 실제 명상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몸을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 많이 가르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중을 한 채 이 자세로 앉아있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통증이나 불편함은 대부분 학생이 명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에게 이 자세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한 다른 자세로 앉아있을 것을 권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먼저 설명한 세 가지 자세, 우정자세, 편안자세, 행운자세 중 하나를 수행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한 가지 자세를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을 위해 그것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라. 이렇게 하면 그 자세가 점점 편안하고 안정되며 흔들림 없이 느껴질 것이다. 좀 더 편안한 앉은 자세를 위한 제안. 접은 담요를 바닥에 넓게 깔고 앉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이때 엉덩이 밑에 8에서 10cm 두께로 방석이나 베개를 깔고 앉는다.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높여주면 엉덩이 관절, 고관절과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을 쓰면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할 것이다. 엉덩이 밑에 두꺼운 방석을 깔고 앉으면 척추를 똑바로 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명상하는 자리는 너무 딱딱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고 안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무 높아서 몸 자세가 흐트러져서도 안 된다. 몸이 좀 더 유연해지고 편안해질수록 더 얇은 방석을 이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평평한 맨 바닥에도 앉아 있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척추가 휘지 않도록 똑바르게 하는 것인데 등이 휘면 자세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두꺼운 방석 없이 등을 똑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앉은 자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결국 오래 앉아 있어도 자세가 불편하지 않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스트레칭과 운동과 하타 요가 자세는 명상을 할 때 몸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타 요가에 대한 정보는 요가의 첫걸음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 샌드라 앤더슨과 롤프 소빅이 지은 책이랍니다. 누워서 명상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누운 자세로 있으면 대부분 잠들어 버리거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졸거나 잠들면 명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하다. 더 깊은 명상 단계에서는 척추를 곧게 펴고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오묘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앉아 있음으로써 특정 형태의 미세한 에너지가 몸을 통과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흥미로운 주제는 불과 빛의 길과 같은 상급 단계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 제 3장 명상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4장 명상, 마음, 만트라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상을 위한 자세 해가지고 어떤 자세가 좋은지, 어떤 자세가 편한지, 그리고 왜 앉아서 해야 되는지, 척추를 곧게 펴고 앉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거를 함께 알아봤고요. 명상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지 편하고 오래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따라서 어떻게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어떤 게 불편하고 그런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편한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엉덩이에 담요나 블럭이나 이불 같은 거를 깔고 앉아서 엉덩이를 높게 하고 다리를 편하게 포개서 고관절하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용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바닥에는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앞전에 얘기했었던 세 가지 자세, 우정 자세, 편한 자세, 행운 자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규칙적으로 연습하시고 수행하시면 그 자세가 점점 편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하는 아사나들을 좌법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편하게 앉아 있는 건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제주도 가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아사나 자세들을 한 이유는 파드마나 시타아사나,
우리가 명상 자세로 3시간 동안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하타 요가 아사나들을 수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묘한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죠. 특정 형태의 미세한 에너지가 몸을 통과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가 큰 에너지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수슌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꾼달리니 각성을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흥미로운 주제는 불과 빛의 길. 이건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급 단계의 책이라고 나와 있고 1988년에 지어진 책 같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바른 자세로 척추를 세우고 앉아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늘리기 위해 우리는 하타 요가 아사나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하리옴 따삿. 수고하셨습니다.